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도 이야기했고,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우리의 천공이 이라크에 수출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걸 주요 언론사들도 앞다투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천공은 LIG가 체계통합업체이기는 하지만 LIG 혼자서 만드는 무기는 아니죠. 미사일과 체계통합은 LIG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담당을 하고 있고 발사대와 차량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의 천공을 수입하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LIG는 물론 한화하고도 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지금 이라크는 아주 긴급하게 천공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간의 분쟁 중에 양국의 미사일이나 무인기 전투기 등이 이라크의 영공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발사한 각종 미사일들이 이라크의 영내에 떨어져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아주 급하게 천공을 도입해야 했고, 그래서 이라크는 천공 도입 협상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원래라면 주요 구성품 생산업체와도 협상을 해야 하지만 체계통합업체인 LIG와만 협상을 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은 이라크와 LIG와만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럼 한화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다른 주요 협력사와의 협상을 이라크가 체계통합업체에 이양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에 대한 협상은 LIG가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에 대한 수출 가격과 납품 일정을 LIG가 한화와 협상을 해야 하고, 그래서 LIG는 한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7월경에 한화 본사를 찾아가 빨리 이에 대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LIG 측 주장에 따르면 요청에 대한 답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로 이라크와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한 말은 좀 다릅니다. 한화는 분명히 회신을 했고, 오히려 자신들이 제안한 가격과 납기 일정에 대해서 LIG로부터 수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화는 이번 이라크 수출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라크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라크에 진출하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크다는 것입니다. 당장 몇 주 전에는 이라크에서 2026년경에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로 이라크와 미국이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미국이 철수하는 게 이라크가 완전히 안정화되어서가 아닙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이라크의 현 정부와 이라크 시민들이 원해서이지 이라크가 완전히 안정화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라크는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등 미국과의 각종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미군에 의한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시민들은 수니파와 시아파 상관없이 전부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철수를 원했고, 물론 현 정부가 친미 성향의 정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이라크 현 정부도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직 이라크가 완전히 안정화되어서 미군이 철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화 측에서는 바로 이런 이라크의 불안정성을 지금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당장 대금 지급과 미군 철수 등을 한화 측에서는 문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화는 과거 2012년경에 이라크의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를 따내기도 했지만 10년이 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올해부터 일부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사업의 완벽한 정상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금 문제도 지적을 했는데요. 한화는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의 대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라크에 천공을 수출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LIG와 한화 간에 이런 이유로 분쟁이 생기게 되었고, 방사청은 이번 달인 2024년 9월 24일에 LIG와 한화 시스템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3사 관계자를 불러서 중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과연 정말 우리가 이라크에 천공을 판매하는 게 잘못되었을까입니다. 당장 한화 측에서 주장했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대금 지급 문제와 이라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선 대금 지급 문제. 이라크는 대표적인 산유국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각종 비리와 그리고 과거 전쟁들로 인한 복구 문제로 막대한 재정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라크 내부의 불안정성은 어떨까요? 실제로 미국은 이라크에서 2011년경에 완전히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IS가 대대적으로 이라크 내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불과 3년 만에 다시 이라크에 파병을 했고, 그 병력을 아직도 유지 중인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라크 내에서 IS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IS 세력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돈도 안 줄 가능성이 있고, 내부 치안도 여전히 불안정한 이라크에 진출하는 건 잘못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기에는 이라크라는 시장이 너무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당장 천공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국산 무기를 판매할 여지가 많은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아마 못해도 이라크는 앞으로도 수십조 원어치의 무기를 우리나라로부터 구매해 갈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요? 당장 이라크는 지금 주변국들에 의해서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이라크를 공격하겠다는 국가는 없으나 주변국들의 분쟁에 의한 피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IS 세력 등으로 인해서 안보 불안이 크고, 그래서 과거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서 붕괴한 자신들의 군대를 재건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라크가 무기를 구매할 만한 나라가 마땅히 없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이라크군은 미국산 무기와 러시아산 무기로 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전투기만 해도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주력기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F-16입니다. 그리고 수호이 30 등 러시아 무기도 같이 운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라크는 미국으로부터도 그리고 러시아로부터도 무기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하게 되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러시아산 무기도 후속 군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서 교체해야 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직도 충분히 수명이 남아있는 밀-17 헬기를 대신해서 우리나라의 수리온과 유럽콥터사의 슈퍼퓨마가 경쟁해서 슈퍼퓨마 헬기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왜 이 헬기 도입 사업에 미국의 헬기는 빠져 있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할 때 너무 심하게 무기의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무기를 판매할 때 성능을 다운그레이드한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유독 이라크만 이걸 왜 문제로 삼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운그레이드를 해도 너무 심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재 이라크의 주력 전투기는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F-16IQ입니다. 그런데 이 기체는 F-16 블록 52급의 기체인데요. 문제는 이 F-16의 주력 무장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안 사실인데 지금 이라크군의 F-16의 주력 무기는 무려 AIM-7 스페로우라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 스페로우를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는 F-16이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데요. 그것도 명색이 블록 52형이라는 기체가 주력 무장으로 스페로우를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일이 되었느냐? 이라크의 주변국인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에는 암람을 공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디서 긁어모은 건지도 모르는 스페로우를 주력 무장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페로우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 미국이 공대공 미사일을 암람으로 교체하면서 미국의 마지막 생산분 스페로우를 이전받아서 보유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나마 F4 팬텀의 퇴역으로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스페로우를 운용하는 전투기가 없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이라크에게 암람 초기형조차도 공급해주지 않아서 이라크는 F-16 블록 52급 기체에서 스페로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전투기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라크 육군의 주력 전차는 M1A1 전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M1 전차는 전 세계에서 방어력이 가장 높다는 전차입니다. 그러나 M1 전차는 정작 이라크에서는 완전히 폭죽 신세인데요. 아무리 이라크군의 숙련도가 낮다고 해도 고작 테러 집단인 IS의 공격에도 너무 쉽게 터져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에 M1을 공급할 때 또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위협 문제 때문에 주력 장갑인 열화우라늄 장갑을 빼고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라크에서 운용하는 M1 전차의 주력탄도 독일제인 DM-53탄입니다. 이 탄은 과거 레오파르트2 전차가 아직 44구 경장 120mm 포를 사용할 때 주력으로 사용하던 탄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구식이고 관통력도 많이 떨어지는 탄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라크뿐만 아니라 사우디도 자신들이 운용하는 M1 전차에서 DM-53탄을 운용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사우디는 지금 그래서 M1을 버리고 우리 흑표 전차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무기를 판매하면서 무기의 성능을 다운그레이드를 하는 건 흔하지만 지금 이라크에 공급해준 무기는 그 다운그레이드 수준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솔직히 이런 대우를 받고도 다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다면 바보겠죠. 그럼 러시아도 안 되고 미국도 안 되면 중국산은 어떨까요? 과거 이라크는 중국으로부터 CH-4B라는 무인기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무인기는 한때 가성비가 좋다고 많은 나라에서 구매하기도 했던 무인기인데요. 문제는 이라크가 도입한 CH-4B는 20대인데 그 중에서 확인되는 것만 최소 8대 이상이 추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절반이 추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후속 군수 지원이 잘 되지 않아서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운용을 중단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라크는 중국산 무기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중국산 무기도 도입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가 무기를 도입할 수 있는 나라는 결론은 유럽과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도 제가 이야기했듯 이라크는 재정적으로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고, 그래서 우리 한화에서도 이라크에 천공을 판매하면서 대금 문제를 지적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현재 이라크는 급하게 재무장을 하긴 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성능 대비 가격이 저렴한 무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산 무기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현재 현실적으로 이라크가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나라는 금융 지원도 좋고 무기의 가격도 유럽산 무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우리나라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라크의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라크는 지금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재무장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라크는 우리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구매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당장 이라크가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들을 전부 교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일 것이고, 그리고 다운그레이드를 해도 너무 심하게 다운그레이드를 한 미국산 무기도 교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천공사업은 천공사업 단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라크는 현재 재정적으로 상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폴란드처럼 한 번에 대규모 구매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라크는 지금 재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급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계속 우리나라 무기를 구매해 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2026년에는 미군까지 전부 철수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안보 불안과 치안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서 자국군의 규모도 확대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라크는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수밖에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천공 수출은 그 어떤 수출보다도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방사청의 한화와 LIG에 대한 중재가 잘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분명 저번에 우리가 이라크에 2개 천공포대를 긴급하게 공급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라크에 긴급하게 공급하는 천공 2개 포대가 어디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요즘 슬슬 나오고 있어서 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올해인 2024년에 UAE 수출형 레이더를 완성해서 내년부터 UAE에 가지고 가서 현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완성되면 UAE에 천공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라크에 천공을 긴급 공급해 주려고 한다면 바로 UAE 수출 물량을 전용해서 보내줘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UAE는 순위파 국가이고, 그래서 시아파 국가인 이라크와 별로 사이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UAE가 자신들에게 공급될 물량을 이라크에 양보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 이라크에 긴급하게 보낸다는 2개 포대는 어디서 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마 우리 한국군이 보유한 천공2 포대를 임시로 대여해주는 식으로 보낼 거라고 봅니다. 이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는 UAE에 천공2 1개 포대를 보내서 UAE군의 훈련 및 각종 테스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포대는 지금은 우리 군에게 다시 반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라크에 우리가 공급하는 천공2 포대가 배치될 때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천공2 포대 2개를 대여해주는 식으로 배치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방어에 구멍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대공무기로는 8개의 패트리어트 포대가 있고, 그리고 7개의 천공2 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공포대에 대한 천공2로의 개량 사업을 준비 중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천공2 포대와 패트리어트 포대는 각각의 포대들이 정비나 휴식 등으로 정지했을 때 그 임무를 대신해주는 식으로 중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경북상주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일부 우리의 패트리어트와 천공포대에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한반도 남부를 사드가 커버해 줌으로써 우리의 포대들이 좀 더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래 대구에 배치되었던 패트리어트 포대 하나가 수도권으로 재배치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의 포대를 수도권으로 재배치한 이유는 우리의 남부지방은 사드가 보호해 줌으로써 여유가 생긴 포대를 동해안 방향으로 재배치해서 북한의 SLBM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천공은 패트리어트와 달리 360도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의 SLBM을 대비해서 재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공2 포대 2개 포대를 이라크에 빌려줘도 우리의 안보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우리 한반도를 방어해야 할 포대를 이라크에 빌려준다는 게 다들 썩 달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는 우리나라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회의 땅입니다. 단순하게 이라크가 급격하게 재무장을 해야 해서 우리의 무기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이라크전과 IS와의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해야 하는 일까지 있어서 건설 부분에서도 우리에게는 정말 황금의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걸 잡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천공포대를 빌려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은 LIG의 주장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한화의 주장도 옳다고 봅니다. 결론은 LIG는 이라크는 천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당히 큰 시장이므로 이라크의 요구를 빨리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한화는 제 생각으로는 이라크가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요구를 해도 이라크가 수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천공을 공급해주는 대가를 더 바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화와 LIG의 주장이 전부 옳다고 봅니다. 결론은 이라크는 앞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기회의 땅이고, 그렇기에 이걸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의 좀 무리한 요구도 수용해야 하는 게 사실이라고 보이고, 그러나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충분히 받아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회사의 주장이 다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이라크가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